쌍곡선 함수라 불려지는 6개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다 그려봤습니다. 하이퍼보릭 코사인, 하이퍼보릭 사인, 하이퍼보릭 탄젠트, 하이퍼보릭 시컨트, 하이퍼보릭 코시컨트 같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같은 좌표 위에다 그렸습니다만 하이퍼보릭 코탄젠트 모두 6개의 그래프를 확인해 보게 됐네요.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삼각함수 사인이나 코사인하고 완전히 다른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삼각함수처럼 사인, 코사인, 그리고 시컨트, 코시컨트, 탄젠트 이런 것들을 왜 붙였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삼각함수랑 매우 비슷한 쌍곡선 함수, 이렇게 약속된 함수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성질들 여러분들 별 표시해놓고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암기를 해놔야 돼요. 자주 쓸 거거든요. 자, 근데 얘네들은요,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프를 알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1번 볼까요? 하이퍼보릭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하이퍼보릭 사인 x와 같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기함수라는 것을 그림을 직접 그려봤잖아요. 마이너스를 함수값은 플러스를 함수값하고는 부가 반대예요. 그래서 하이퍼보릭 사인이 기함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보릭 코사인,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우함수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하이퍼보릭 코사인은 마이너스 른값하고 플러스 른값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우함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 3, 4, 5번이 마치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삼각함수의 제곱 공식과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쌍곡함수의 제곱 공식인데요. 자, 왜 이게 성립하는지를 하나하나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보면 증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제 1번. 그 예제 1번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왜 성립할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얘네들은 바로 쌍곡함수의 정의를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정의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분의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정의가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에요. 자, 얘네들을 직접 제곱해서 변변 더해도 1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구해도 되는데요. 우린 다음 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두 식을 변변 더해 보세요. 그러면 하이퍼보릭 코사인 x 더하기 하이퍼보릭 사인 x예요. 그 두 개를 변변 더하면 2의 마이너스 x승 지워지고 2분의 2x승, 2분의 2x승 더하면 2의 x승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는 변변 빼봐요. 변변 뺍니다. 위에서 아래 걸 빼니까 2x승이 지워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2분의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2분의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계산하니까 2의 마이너스 x승만 남죠. 가운데가 더 변변 빼니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하이퍼보릭 코사인 x에서 하이퍼보릭 사인 x를 빼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변변 더하고 변변 빼본 것 뿐입니다.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변변 곱해보세요. 좌변끼리 곱합니다. 합차의 곱이잖아요. 그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 돼요. 그리고 우변끼리 좌변끼리 곱했으니까 우변끼리 곱하면 지수법칙 적용하니까 2형성 1 이와 같이 돼서 그래서 요런 제곱 공식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런 공식은 삼각함수랑 비교를 해보세요. 삼각함수랑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었는데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하이퍼보릭 사인의 제곱이 1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는 이 식의 양변을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제곱으로 나눠봐요. 자기 자신을 했으니까 1이 될 것이고 하이퍼보릭 코사인분의 하이퍼보릭 사인은 당연히 하이퍼보릭 탄젠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제곱의 역수니까 하이퍼보릭 시컨트 x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곱 공식을 얻을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책의 예제 1번은 요 두 개만 하라 했는데 우리 하나 더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걸 하나 더 해볼 거예요. 5번도 마저 볼게요. 요 식을 양변을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 요거였다면 이번에 하이퍼보릭 사인의 제곱으로 나눠볼까요? 이 식을 하이퍼보릭 사인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하이퍼보릭 사인분의 하이퍼보릭 코사인이 하이퍼보릭 코탄젠트예요. 자기 자신을 했으니까 1이 될 것이고 하이퍼보릭 사인의 제곱의 역수는 하이퍼보릭 코시컨트 x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재 연습 문제 보면 이거 있습니다. 우리 이제 워낙 중요한 제곱 공식이니까 한꺼번에 잘 기억해 두도록 하지요. 삼각함수의 제곱 공식하고 자꾸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세요. 삼각함수의 제곱 공식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었지만 하이퍼보릭
함수의 제곱 공식은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하이퍼보릭 사인의 제곱이 1이에요. 즉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6번부터 있는 것들은 역시 교재 그 연습 문제도 있습니다. 뭐 증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 다 증명하지 않고 하나만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과 매우 닮아 있는 쌍곡함수의 덧셈 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함수하고 전혀 다르게 정의되어 있던 이 쌍곡함수가 왜 이 앞에다가 삼각함수처럼 이런 걸 붙여놨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함수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프도 다르고 정의도 다 달랐는데 성질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삼각함수하고 쌍곡함수는요, 서로가 마치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공부하면 다른 쪽도 반드시 공부를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함수는, 그리고 하나 더, 얘 때문에 이 3번 성질 때문에 쌍곡선 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쌍곡선의 정의는 다음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타원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복수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타원의 정의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좌표 평면상의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기고, 그래서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면 이렇게 타원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은 수학적인 식을 써서 표시한다면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제곱은 이퀄 1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쌍곡선의 정의는 다음같이 되어 있습니다. 좌표 평면상의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방정식이에요. 거리의 차,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뺀 거, 뭐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뺀 거 이런 식이에요.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계산해보고 그걸 수학교를 써서 표시하고 또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말 그대로 곡선이 쌍으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에서 쌍곡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을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정돈을 하면은 유도되는 과정을 생략하고요. 정돈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가운데가 덧셈이면 타원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제곱의 합이 일정할 경우는 타원의 성질, 제곱의 차가 일정하다면, 이게 상수란 얘기잖아요. 일정하게 나온다면 쌍곡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양을 잘 보세요. 제곱의 차가 일정하죠. 그래서 모양을 비교해 보면 그럼 이 함수를 쌍곡선의 특징 같은 이런 중요한 성질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 함수를 그러면 쌍곡선 함수를 하자라고 말을 하게 된 거고요. 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지 않아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우리가 보통 삼각함수를 타원을 설명할 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삼각함수를 다른 말로 타원을 설명할 때 꼭 필요한 함수에서 타원함수라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쌍곡선을 설명할 때 꼭 필요하다는 뜻에서 쌍곡선 함수라고 말하게 된 거고요. 타원의 특별한 경우가 원이기 때문에 삼각함수는 원이나 타원을 설명할 때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약속했던 이런 함수들은 바로 쌍곡선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쌍곡선 함수라고 말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자는 책을 쓸 때 삼각함수를 타원함수의 경우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서로 대비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식도 매우 닮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삼각함수 가운데가 덧셈이라는 거, 여기가 덧셈으로 돼 있고 덧셈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쌍곡선 함수는 가운데가 다 이렇게 뺄셈으로 돼 있으니까 서로의 차이점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덧셈 공식과 매우 유사한 쌍곡선 함수의,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과 유사한 쌍곡선 함수의 덧셈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삼각함수랑 비교해 본다면 우리 앞에서 외울 때 이렇게 외웠었죠. 삼각함수 사인의 덧셈 공식은 신, 코, 푸, 코신이라고 외웠었는데요. 하이퍼보릭 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신, 코, 푸, 코신 똑같네요. 그리고 하이퍼보릭 사인이 기함수이기 때문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부가 바뀌어요. 대신 하이퍼보릭 코사인은 우함수라서 마이너스를 넣나 플러스를 넣나 값이 똑같으니까 변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은 하이퍼보릭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부가 변함이 없었고, 대신 하이퍼보릭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가서 가운데가 뺄셈이면 신코, 마코신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외우는 걸 먼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증명 곧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덧셈 공식은
여기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였는데 그러나 쌍곡함수는 부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코사인 덧셈 공식은 코코 마 신신이었다면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덧셈 공식은 코코 푸 신신입니다. 그대로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이런 것들만 잘 구별하고 잘 보세요. 앞에서 외웠던 삼각함수 덧셈 공식에다가 하이퍼보릭 기호만 다 집어넣으면 되고 부만 조심하면 되지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하나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6번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변에서 좌변 나온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죠. 이 약간 삼각함수랑 다른 걸 증명하는 게 더 낫겠네요. 이걸 증명하도록 할게요. 8번. 다른 건 삼각함수랑 비슷한데 8번은 삼각함수랑 또 덧셈 공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8번을 통해서 나머지는 뭐 똑같은 거니까 생각하도록 할게요. 우변에서 좌변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보릭 코사인 x 곱하기 하이퍼보릭 코사인 y 플러스 하이퍼보릭 사인 x 곱하기 하이퍼보릭 사인 y인데요. 자, 하이퍼보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보릭 코사인 y, 하이퍼보릭 사인 x, 하이퍼보릭 사인 y를 정의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다시 쓰겠습니다.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2분의 2의 y승, y로 되어 있어요. 하이퍼보릭 코사인이니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승, 여기 하이퍼보릭 사인은 하이퍼보릭 사인이에요. 2의 x승 가운데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는 y로 되어 있으니까 2의 y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이에요. 여기 2고요. 자, 이제 얘네들을 곱셈이니까 곱하고 분모가 다 똑같이 4로 되어 있군요. 4 이와 같이 됐고요. 지수법칙 적용합니다. x 더하기 y승 이렇게 하니까 2의 x 마이너스 y승 이렇게 하니까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승 이렇게 하니까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승이고요. 가운데 덧셈입니다. 또 역시 다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x 더하기 y승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가 있죠. 2의 x 마이너스 y승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있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y승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승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보면 2의 x 마이너스 y승과 부가 반대인 게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요것도 부가 반대니까 지워졌네요. 이제 2의 x 더하기 y승이 2개 나옵니다. 2의 x 더하기 y승이 2개 있고요. 자, 요것도 2개가 나오죠. 그래서 가운데는 덧셈이고요. 마이너스를 묶어낼게요. 그 2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4로 나누니까 약분해서 얘네들은 2분의 2의 x 더하기 y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y승이에요. 근데 정의를 잘 보세요. 요 부분이 x였을 때는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정의였었잖아요. 근데 x 대신에 x 더하기 y가 왔었으니까 하이퍼보릭 코사인 x 더하기 y가 되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퍼보릭 코사인 x 더하기 y는 코코 푸 신신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y 대신에 6번하고 7번, 8번하고 9번 사이의 관계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하이퍼보릭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하이퍼보릭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와서 이 6, 7, 8, 9번이 쉽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번은 삼각함수일 때도 이런 비슷한 성질 있죠? 바로 이배각 공식이 쌍곡함수에서도 동일하게 성립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쌍곡함수에서도 이배각 공식이 성립하는데요. 바로 6번과 8번을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6번의 결과에서 6번식에서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하이퍼보릭 사인 2x가 될 것이고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똑같은 게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배 하이퍼보릭 사인 x 곱하기 하이퍼보릭 코사인 x가 돼서 사인 2배각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2신코예요. 사인 2x가 2신코가 되듯이 하이퍼보릭 사인 2x도 2신코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신코 또는 2신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요 8번에서 계산하겠습니다. 8식에서 y 대신에 x를 대입합니다.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하이퍼보릭 코사인 2x가 될 것이고 이제 코코 푸 신신이죠. 그래서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제곱 똑같은 걸 곱했으니까 제곱, 사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곱했으니까 제곱이에요. 그런데 하이퍼보릭 함수는 가운데가 뺄셈일 때가 1이거든요. 플러스일 때 1 아닙니다. 삼각함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지만 쌍곡함수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1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했던 거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제곱 이 관계식이 있으니까 모양을 바꿀 수 있겠죠. 자, 이 관계식을 써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제곱은 넘기면 1 더하기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이 되니까 1 더하기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 그런데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으니까 2배 이와 같이 됐습니다. 1 더하기 2배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면은 하이퍼보릭 사인의 제곱은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은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게 있으니까 2배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번엔 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백각 공식은 뒤에 가서 적분할 때도 요긴하게 사용되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식은 다음같이 변형해서 사용할 거거든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항등식입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노란색 분필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노란색 분필에서 자, 이제 2를 넘기고 2로 나눠버리면 하이퍼보릭 사인 x의 제곱은 2분의 하이퍼보릭 코사인 2x 가운데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요거 보라색 분필로 표시했던 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2를 넘기고 2로 나눠버리면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제곱은 1이 넘어갔어요. 하이퍼보릭 코사인 2x 그리고 플러스 1이 되고 2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 각각의 하이퍼보릭 사인의 제곱과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제곱은 반드시 우변으로 바꿔야만 계산이 가능해요. 뭘 할 때 사용하냐면 적분할 때 이걸 사용할 겁니다. 아직 우리 교재 순서상 적분이 우리의 주제는 아닌데요. 얘를 적분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우변으로 바꿔야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슷하게 이런 것도 역시 앞에서도 강조했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삼각함수 사인의 제곱은요. 얘랑 비슷하지만 숫자가 앞에 와 있고요. 코사인 2x가 뒤로 가 있고 가운데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슷하게 이제 짝을 이뤄서 잘 기억해 두세요. 코사인 x의 제곱도 비슷한 방법으로 2분의 1 숫자 앞에서 쓴 거고요. 비교하기 좋게,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쓰려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쉽게 말해서 얘네들을 기억할 때요. 숫자가 얘는 뒤로 가고 얘는 숫자가 앞에 와 있다 라고 기억하면 되고, 사인일 땐 가운데가 뺄셈, 코사인일 땐 가운데가 덧셈, 그렇게 외우면 4개를 금방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코사인 x의 제곱을 적분하시오. 얘는 직접 적분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바꿔야만 적분이 가능합니다. 적분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제 1번 앞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따로 적진 않았습니다만 8번분의 6번이 하이퍼보릭 탄젠트예요. 8번분의 6번이 하이퍼보릭 탄젠트인데요. 그러면 이것분의 이건데 분모의 첫 번째로 분모를 다 나눗셈을 하면 1 더하기 하이퍼보릭 탄젠트, 어디 여백에다 적어놓을까요? 하이퍼보릭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하이퍼보릭 탄젠트 x, 하이퍼보릭 탄젠트 y, 역시 교재 연습 문제 있습니다. 자,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이걸로 다 나눗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눗셈을 해버리면 하이퍼보릭 탄젠트 x가 나와요. 그리고 분자의 두 번째는 하이퍼보릭 여기에 탄젠트 y가 돼요. 하이퍼보릭 탄젠트 y. 1 더하기 탄분의 탄 더하기 탄이 됐습니다. 원래 삼각함수에서는 1 마이너스 탄분의 탄 더하기 탄이었지만 하이퍼보릭 함수는 덧셈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뺄셈이면 똑같이 뺄셈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뺄셈으로 되어 있거든요. 덧셈 뺄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호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보릭 탄젠트도 이와 같은 덧셈 공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하이퍼보릭 탄젠트 2x가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하이퍼보릭 탄젠트 x의 제곱분의 2배 하이퍼보릭 탄젠트 x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인 2배각, 코사인 2배각 있듯이 하이퍼보릭 탄젠트도 역시 2배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 1번 앞서 증명했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쌍곡함수에 대한 그래프도 그려봤고 성질도 살펴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함수를 미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쌍곡함수의 미분은 굉장히 쉬워요. 자, 우선 1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하이퍼보릭 사인을 미분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퍼보릭 사인의 정의로부터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x승이고요.
그리고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 안 없어지고요. 합도는 차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도는 차와 같죠. 2x승 미분하면 자기 자신, 2의 마이너스 x승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고 합성함수 안에 거 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내려오고 앞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의를 잘 보세요.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정의하고 같죠. 자, 그래서 하이퍼보릭 사인을 미분하면 하이퍼보릭 코사인입니다. 마치 삼각함수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듯이 하이퍼보릭 사인을 미분했더니 하이퍼보릭 코사인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하이퍼보릭 코사인 x를 미분해 보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죠. 하지만 쌍곡함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 잘 보세요.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얘를 미분합니다. 자, 이제 2의 x승 그리고 2의 마이너스에서 지수 미분한 자기 자신인데 지수를 다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가 붙죠. 이 모양은 하이퍼보릭 사인의 모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마이너스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삼각함수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 것처럼 하이퍼보릭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하이퍼보릭 사인이라고 잘못 오해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하이퍼보릭 탄젠트 x를 미분하려고 합니다. 하이퍼보릭 탄젠트를 미분하는 것은 자, 이제 하이퍼보릭 코사인분의 하이퍼보릭 사인이잖아요. 하이퍼보릭 탄젠트의 모양이 이미 두 함수의 미분법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자, 분수함수 미분법을 적용하도록 하죠. 분모를 제곱합니다.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제곱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니까 제곱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합니다. 이거 미분하면 똑같이 하이퍼보릭 사인이에요. 부호는 플러스고요. 그래서 이미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하이퍼보릭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하이퍼보릭 사인의 제곱은 분자 1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제곱분의 1인데 정의로부터 얘네들은 하이퍼보릭 시컨트 x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이 되는 이 함수들에 대한 도함수 결과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 1, 2, 3번까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삼각함수랑 얼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삼각함수도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x의 제곱이었던 것처럼 하이퍼보릭 탄젠트를 미분하니까 하이퍼보릭 시컨트 x의 제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거 말고도 역수로 정의된 함수들 다시 말해서 하이퍼보릭 코시컨트, 하이퍼보릭 시컨트, 하이퍼보릭 코탄젠트를 미분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분수함수 미분법을 똑같이 적용하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쌍곡함수는 이렇게 역수로 정의되는 함수를 미분할 때 항상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것 그렇게 잘 기억해 두면 돼요. 삼각함수는 코로 시작된 함수를 미분할 때 마이너스가 붙지만 쌍곡함수는 역수 뒤집어진 함수를 미분할 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증명 안 해도 되지요? 똑같이 이렇게 미분하면 다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쉽게 돼요. 보통 이제 학교에서 과제물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함수 미분법을 쓰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이 예문을 또 적용을 해 보도록 할까요? 예제 2번 보겠습니다. 하이퍼보릭 코사인 루트 x를 미분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하이퍼보릭 코사인을 미분하면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하이퍼보릭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안 붙습니다. 그냥 하이퍼보릭 사인 이와 같이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미분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2번에 대한 풀이 여기다 하겠습니다. 하이퍼보릭 코사인 미분하면 이게 합성되어 있잖아요. 바깥 함수는 하이퍼보릭 코사인이고 안쪽 함수가 루트 x입니다. 바깥 함수를 미분하니까 하이퍼보릭 사인 루트 x 그리고 안쪽 함수 다시 미분합니다. 2배 루트 x분의 1이에요. 끝났네요. 자, 이것이 예제 2번의 도함수의 결과입니다.